오늘 만나보실 모델 볼보의 컴팩트 SUV죠. XC40인데요. 자, 처음에 XC40이 나왔을 때 나름대로 좋은 느낌을 많이 줬어요. 당시는 발진 가속 성능이 약간 좀 덜 나왔었죠. 차량 컨디션이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오늘은 그래도 그거보다 나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자, 무엇보다 요즘 좀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습니다. 물론 볼보가 내외적인 변화를 크게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파워트레인, EV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현재 모델도 소소한 것들을 고치면서 정확히 완성도를 높였다고 보면 되겠죠. 자, 첫 수입차로서도 가치 있는 볼보 XC40. 네, 오늘 만나는 B4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볼보 모델들은 페이스리프트를 해도 변화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XC40은 달라진 흔적을 확실히 보여주는데요. 헤드램프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각진 디자인에서 면적이 더 넓어졌죠? 예전 것과 비교해 볼까요? 범퍼 양 측면 안개등 주변 디자인도 새로워졌습니다. 측면에서는 휠 디자인이 달라졌고요. 후면부 디자인은 기존과 같습니다. 볼보만의 리어램프 디자인은 좋은데 방향 지시등이 전구 타입이라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기존과 같지만 세부 구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볼보가 내세우는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됐죠. T맵을 통해 큰 화면으로 길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계기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음악 플랫폼 플러를 지원해 다양한 음악도 즐길 수 있고요. 아리아를 불러 차량의 일부 기능을 제어하는 등 다양한 음성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도 뚜렷한 경쟁력이 됩니다. 볼보 어시스턴스와 같은 커넥티드 서비스도 추가되어 있고요. PM2.5 센서와 미립자 필터로 구성된 공기청정 시스템도 요즘 시대와 잘 맞는 것들이죠. 썬루프 조작도 터치 방식으로 변경돼 쓰기 편하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한때 볼보의 최고급 모델에만 적용되던 스웨덴의 드리프트 우드, 오레포스 크리스탈 기어 레버가 이제 모든 XC40의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USB 포트도 달라졌는데 A타입이 C타입으로 변했죠. 자, 볼보 XC40 B4 가볍게 한번 달려볼까요? 확실히 첫 차가 컴팩트한 만큼 움직임이 조금 더 날카롭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S90으로도 같은 코스에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확실히 지금 XC40 쪽이 더 민첩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코너링 때의 기본 특성은 당연히 뻔한 얘기지만 언더스티어, 약한 언더스티어를 기초로 하고 있고, 서스펜션이 지지하는 부분, 아무래도 SUV라서 리어 쪽도 지금 움직임이 많거든요. 리어 서스펜션의 움직임을 조금 더 가져감으로써 승차감을 잡고자 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게 예전보다는
부드러움을 추구한 모습인데, 예전에 XC40이 약간 좀 승차감 측면에서 하드함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공기압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뭐 승차감 측면에서 이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지금 노면 온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측면으로의 미끌림은 약간 있는 편이에요. 조금 더 온도가 이제 올라가면은 제 성능이 나오겠지만, 지금처럼 온도가 낮을 때는 좀 특성이 나타나네요. 뭐 서머 타이어의 특성이니까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볼보는 타이어도 항상 좀 성능 좋은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채용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동 성능 볼까요? 너무 새 차여서 브레이크가 제 성능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36m대 수준을 보였죠. 이 자체는 좋지만 후반에 최대 2m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평균 성능이 37.7m 정도로 나왔고요. 이 자체도 무난하긴 한데, 향후에 브레이크 길들이기가 다 끝나면 36m 내외의 성능을 꾸준하게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볼보는 제동 성능과 그에 따른 신뢰도가 좋은 편이니까요. 자, 브레이크 성능 자체는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뭐 지속성도 그러고 페달을 다룰 때도 괜찮았거든요. 다만 이제 페달을 급조작하면 뭐 다른 것보다는 아마 이 시트벨트 때문에 조금 놀라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확 조여지죠? 네. 예전에는 이게 사실 이제 인피니티 그 일부 모델이 안전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것을 도입했었는데, 네. 어이구, 계속 조이네. 네, 이제 풀어줬습니다. 에어백보다 가장 먼저 운전자를 잡아주는 것이 시트벨트거든요. 그래서 시트벨트에 대한 중요성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확실히 프론트 쪽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핸들링 측면으로 놓고 보면은 이전 쪽이 약간 더 나았는데, 일상용으로 쓰시는 분들에게는 승차감이 좀 더 중요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 페이스리프트 사양의 XC40이 좀 더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속도를 낮춰서 천천히 달리고 있을 때 이때 분명히 편해요. 이번 모델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MVH, 특히 승차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정숙성은 38dB로 나타났습니다. 달릴 때는 더 만족도가 높았는데 58dB 정도의 수준을 보였는데요. 국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현대 그랜저 2.5와 비교를 해도 확실히 조용하죠. 최근에 테스트한 S90도 정숙성이 뛰어났는데, 최근 볼보가 다양한 모델의 정숙성에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가격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 요즘 모든 차들이 다 비싸졌어요. 그래서 이 차의 가격도 이래저래 하면 5천만 원을 넘는데, 그래도 기본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안전성, 그 밖에도 차의 기본적인 기능성, 주행성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면 뭐 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내 돈을 허무하게 썼다, 이건 비싼 차다, 비싸다는 의미는 차값이 높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성 대비 이 차에 대해서 이제 제조사가 신경 쓴 것 대비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비싼 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비싼 차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볼보가 잘한 게, 물론 뭐 돈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국내 기업과 협업해서 이렇게 쓰기 좋게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칭찬할 내용입니다. 자, 최근 볼보를 탈 때마다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최고 속도 자체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일상에서 시속 180km로 크루징을 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쉬움을 토로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거의 비중이 많지 않다고 보고, 자, 달려볼까요? 자, 4륜구동 시스템을 갖고 있는 SUV, 그리고 2리터 배기량을 쓰는데, 이제 볼보도 급나누기를 잘하죠. 현재는 B4 엔진입니다. 기존 T4에 말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자, 지금 정확히 실제 속도 180km에서 속도 제한이 걸렸어요. 속도계상으로는 185km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볼보가 이 속도계 오차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과징금을 받았어요. 왜 그게 과징금 대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속도 계상으로 184, 185km를 표기했을 때 정확하게 180km를 달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볼보 XC40 B4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XC40 B4에는 2.0L 터보의 입문격 엔진이 탑재됩니다. 최고 출력 197마력, 최대 토크 30.6kg포스미터를 낼 수 있는데요. 다른 엔진 대비 부스트를 적게 쓰는 편이라 터보렉도 많지 않습니다. 특징으로는 주행 때 엔진룸 부근에서 윙 하는 작은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이 모터가 구동될 때 나는 소리입니다. 모터는 10kW급 출력, 4.1kg포스미터의 토크를 내는데요. 도심 구간에서 오토스탑 작동에 의해 엔진이 꺼지고 켜질 때 이때 진동을 거의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이며 아이신에서 가져왔죠. 4륜구동 시스템은 할덱스의 5세대 것으로 초기 구동 때 뒷바퀴 쪽으로 구동을 보내 안정감을 취해주고, 크루징 상태에서는 앞바퀴의 동력을 최대한 몰아 연료를 절감하는 효율을 내줍니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B4 엔진만 탑재되지만 해외에서는 B5 엔진도 쓰이고요. 자, 이와 같은 파워트레인이 들어감으로써 생긴 이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속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오토스탑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 회생 제동 브레이크를 통해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배터리에 저장하죠. 그리고 필요한 상황에 그 전력을 끌어다가 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MVH 오토스탑이 작동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작동해서 시동 걸릴 때 사실 느낌이 없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 밖에도 자, 최대 가속을 하고 있을 때 이때 10마력 내외의 전력을 이제 보내줌으로써 프론트 휠의 구동 부담을 좀 줄여줍니다. 물론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면서 모터도 들어가고 배선도 좀 더 들어갈 것이고 거기다가 배터리도 들어가죠. 그래서 무게는 늘어나죠. 그 때문에 발진 가속 성능 부분에서 큰 이점은 없지만 차가 크루징하는 환경, 이때 엔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갖는 최고의 장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초기에 테스트했었던 XC40 T4는 10초 내외의 성능을 냈습니다. 차량 컨디션이 조금 문제였죠. 하지만 이후에 테스트한 B4는 7.6초대를 끊었는데요. 공식 기록이 8.5초인데 유난히 빠르게 나왔어요. 반면 이번에는 8.2초대 성능을 냈습니다. 이것도 공식 기록보다 빠른 성능이죠. 공식 기록보다 빠른 성능을 내는 것은 좋은데 성능 편차가 조금 있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면 확실히 좀 가벼운 느낌은 있습니다. 차가 가볍다고 해서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차도 4륜구동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고속 안정감에서 약간의 득을 보는 것은 사실이죠. 한 160, 170km대를 달리고 있는데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직진 주행 안전성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없고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더라도 차가 잘 달려줍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늘상 말씀드리지만 차량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은 직선 주행이죠. 그리고 셰시 개발, 타이어를 비롯해서 모든 차를 평가할 때 직선 주행을 기본으로 봅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고만고만해요. 사이즈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요즘에 원체 이제 큰 시스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음성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지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미세먼지에 좀 민감하거든요. 아리야, 공기청정기 켜줘. 해당 차량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예, 90은 되던데. 네, 어쨌든 지원을 안 하네요. 공조장치 자체는 잘 되어 있죠. 미세먼지 2.5까지 걸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연결해 주지. 자, 그리고 이전 대비 조금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승차감이 약간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물론 이것 자체가 서스펜션을 통한 극적인 변화일 수도 있지만
타이어에 의한 변화일 가능성도 예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승차감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과속방지턱을 넘는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시속 30km고요. 확실히 SUV 특성 때문에 프론트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많은 편입니다. 턱에 진입했을 때부터 부드럽고 떨어질 때의 느낌도 좋고, 이 휠베이스가 작은 모델들, 작은 SUV들의 경우는 이 프론트 쪽에 충격을 처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리어 쪽으로 받는 이 시간이 좀 짧은 편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통상 차체 쪽으로 넘어오는 그 진동이 조금 더 직설적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지금은 이 정도 클래스의 모델 치고는 매우 좋은 편이에요. 자, 이번에는 요철 구간인데요. 상급 모델 대비 진동이 전해지는 이 양이 조금은 있는 편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스코어가 안 좋았던 게 기아 셀토스였었죠. 뭐 온몸이 저릴 정도의 충격. 그리고 뭐 렉서스 ES, 볼보 S90 같은 경우도 매우 좋은 성능을 냈어요. 이제 그들을 상으로 놓고 보면 현재는 중정도, 이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타이어 공기압도 제법 많이 쓰는 편이고, 그래서 처음 이제 쇼크가 전해질 때 하체 쪽에서는 좀 단단하게 이렇게 버티려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 이제 서스펜션이 되겠죠. 여기서는 탄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매우 불쾌할 수 있는데 다행히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걸러주고 있네요. 물론 상급 모델, 뭐 볼보 같은 경우는 이제 60, 90에 비해서는 한계를 갖지만 이 컴팩트한 모델로서는 좋은 수준입니다. 고속도로 정속주행 기준 리터당 14km 정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조건이 어우러졌을 때는 리터당 10에서 11km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속 100km에서 긴급 조향에 따른 거동을 보겠습니다. 급조작을 했을 때 차가 작은 편이죠. 그래서 확실히 움직임 자체가 빠릅니다. 그리고 개입은 타이어 성능이나 이런 게 받쳐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차들보다는 후반에 조금 강하게 잡는 셋업이에요. 네, 오늘 만난 볼보 XC40 B4. 자, 기존 XC40은 뭐 경쾌한 차량 움직임, 핸들링이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하드 서스펜션의 영향 때문에 승차감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거친 노면을 만났을 때, 특히 처음 거친 노면에 접근될 때, 이때 하드한 그런 느낌 때문에 아쉬움을 줬었는데, 볼보도 이제 조금 더 대중 친화적인 셋업을 통해서 승차감 부분을 개선한 만큼 이 차를 택하시는 분들이 큰 불만을 자아내지는 않으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전 모델의 그 핸들링이 좀 더 좋았지만, 그래도 뭐 장거리 타고 이랬을 때는 편한 것도 분명한 매력이잖아요. 이번 모델의 특징, 그리고 이렇게 진화했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은 볼보의 컴팩트 SUV, 승차감이 많이 향상된 볼보 XC40 B4를 만나봤습니다.